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연금이랑 저축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그 정도면 노후에 괜찮지 않을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67이 되어서 살아보면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넉넉한 것 같고, 어느 날은 달 중간에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이 나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67살 부부가 한 달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숨김없이 다 보여드릴 거예요. 식비부터 의료비, 용돈, 경조사비, 갑자기 터지는 돈까지 전부 다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50대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진짜 생활에서 나온 이야기만 담습니다. 거창한 재테크 이론 말고 오늘 밥상 앞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요. 그런 콘텐츠를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제가 직접 만난 실제 분들이에요. 이름은 편의상 김영수 씨, 박순자 씨 부부라고 부를게요. 두 분 모두 올해 67살이시고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계세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고요. 지금 수입은 영수 씨 국민연금 월 140만 원, 순자 씨 국민연금 월 45만 원, 그리고 영수 씨가 젊었을 때 들어두었던 개인 연금에서 월 65만 원 합치면 딱 250만 원이에요. 이분들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낫지 않냐고요. 친구들 중에 연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여유롭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가계부를 한 달, 두 달 써보면서 느끼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남는 게 없어. 딱 이 한마디였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하나 같이 들여다볼게요. 일단 고정 지출부터 봐야 해요. 고정 지출이라는 건 이달에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나가는 돈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수 씨 부부가 사는 곳은 경기도에 25년 된 아파트예요. 본인 소유인데 재산세가 1년에 한 번 50만 원 정도 나와요. 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4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계절마다 달라지는데 평균 잡으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와요. 겨울엔 난방비 때문에 18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여름엔 에어컨 틀다 보면 전기세만 5만 원을 훌쩍 넘겨요. 그 다음은 보험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항목인데요. 영수 씨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한 달에 16만 원 나와요. 여기에다 두 분이 50대 초반에 들어두셨던 실손보험 2개에서 합해서 한 달에 7만 원이 나가고 암보험 하나에서 2만 5천 원이 나가요. 보험료만 합치면 한 달에 약 25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해봐도 관리비 12만 원, 보험료 25만 5천 원, 재산세월 환산 4만 원, 벌써 41만 5천 원이에요. 수입 250만 원에서 이걸 빼면 208만 5천 원이 남아요. 자, 이제 식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영수 씨 부부는 외식을 거의 안 하세요. 한 달에 딱 2번 아들네 가거나 딸네 갈 때 밥을 사주는 것 빼고는 집에서 다 해먹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집에서 먹는 식재료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처음에 제가 한 달에 식비 얼마 드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순자 씨가 한 30만 원 되려나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을 함께 뽑아봤거든요. 결과는요, 한 달에 딱 5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순자 씨가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요. 마트에서 사오는 야채, 과일, 두부, 달걀, 생선, 고기, 이것저것 사면 주 2회에 4만 원이 나가요. 한 달이면 약 32만 원이에요. 여기에다 두부나 재래시장 가서 추가로 사는 것,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쌀,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같은 것들이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로 나가요. 커피 믹스,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간식류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이고요. 여기에다 명절이나 가족 오는 날에 식재료를 특별히 더 사는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더 쓰게 되고요. 이렇게 다 더해보니까 5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썼는데 고정 지출 41만 5천 원, 식비 52만 원, 합하면 벌써 93만 5천 원이 나간 거예요. 250만 원에서 이걸 빼면 156만 5천 원만 남아요. 이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의료비예요. 영수 씨는 62살 때 당뇨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약으로 조절이 되는 수준이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내분비과를 가서 피 검사하고 약 처방 받아요.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3개월에 약값이 4만 5천 원이에요. 혈압약도 함께 드세요. 그건 2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요. 순자 씨는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이 생겨서 7년째 칼슘제와 비타민 D를 처방받아 드시고 있어요. 여기에 관절이 좋지 않아서 정형외과를 격주로 가시는데 주사 맞고 물리치료까지 하면 한 번에 2만 원에서 3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2번이니까 최소 4만 원이에요. 두 분이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비를 다 합하면 한 달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의료비예요.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예요. 지난해를 예로 들면요. 영수 씨가 2월에 어깨 통증이 생겨서 정형외과 MRI를 찍었어요. 거기서 22만 원이 나왔어요. 5월에는 순자 씨가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더니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고 거기서 80만 원이 나왔어요. 크라운 씌우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실손보험으로 일부 돌려받았지만 치과는 실손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서 결국 60만 원은 본인이 냈어요. 9월에는 영수 씨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하다가 조직 검사 하나 하셨어요.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는데 조직 검사비가 18만 원이 나왔어요. 12월엔 순자 씨 눈이 침침하다 하셔서 안과 가서 백내장 초기 진단받고 안약을 처방받으셨는데 안약이 한 달에 3만 원씩 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1년치로 더해서 12달로 나눠보면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가 월 평균 15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비 총액은 한 달 평균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나와요. 이제 다시 계산해 볼게요. 250만 원에서 고정 지출 41만 5천 원, 식비 52만 원, 의료비 30만 원, 이걸 빼면 126만 5천 원이 남아요. 아직 통신비도 안 뺐고 교통비도 안 뺐어요. 통신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수 씨 부부는 둘 다 스마트폰을 쓰세요. 요즘 노인 할인이 있긴 한데 그래도 두 분 합쳐서 한 달에 통신비가 6만 원이 나와요. 인터넷, 유선 전화, 여기에 케이블 TV까지 합치면 한 달에 2만 5천 원이 더 나가요. 통신 관련 비용만 8만 5천 원이에요. 교통비는요. 영수 씨는 70세가 안 되셨으니까 아직 지하철 무료 혜택을 못 받으세요. 대중교통비로 한 달에 3만 원 정도 쓰시고요. 가끔 택시 타는 거 합치면 5만 원이에요.
순자 씨는 병원이나 마트 갈 때 대중교통 주로 쓰시는데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요. 두 분 교통비 합계 7만 5천 원이에요. 그럼 통신비 8만 5천 원, 교통비 7만 5천 원, 합쳐서 16만 원이에요. 226만 5천 원에서 이걸 빼면 이제 110만 5천 원이 남았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싶어요. 지금 250만 원에서 반도 안 썼는데 이미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잖아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죠? 이게 이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밥 먹고 병원 가고 전화비 내고 나면 뭔가 쓴 것도 없는데 돈이 없어. 이 말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나간 거예요. 이제 용돈이랑 경조사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수 씨는 한 달에 개인 용돈으로 20만 원을 따로 챙기세요. 이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담배는 끊으셨지만 복지관이나 경로당 가져 쓰는 소소한 돈들이에요. 순자 씨도 마찬가지로 개인 용돈 15만 원을 챙겨요. 헤어샵 가는 것, 화장품, 가끔 옷 하나 사는 것, 이게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두 분 용돈 합계 35만 원이에요. 경조사비, 이게 또 문제예요. 67이면 주변에서 결혼도 있고 아이돌도 있고 환갑 칠순 잔치도 있고 요즘 애도 많이 생겨서 각종 지인들의 부모님 상이나 지인 본인의 상도 자주 생겨요. 영수 씨, 순자 씨 주변에서 한 달에 평균 경조사가 2건에서 3건은 생긴대요. 부조금 하나에 최소 5만 원이에요. 가까운 사이면 10만 원이고요. 한 달에 평균 잡아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경조사비로 나간다고 하셨어요. 이거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내면 사람 노릇 못한다는 생각, 특히 2세대 어르신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죽을 때까지 가져가실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게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용돈 35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합해서 55만 원이에요. 자, 이제 110만 5천 원에서 55만 원을 빼면 55만 5천 원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영수 씨 부부가 한 달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55만 5천 원이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저축이나 비상금 이야기예요. 영수 씨는 이 55만 원 중에서 최소 3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으세요. 이게 왜냐면요.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거나 세탁기가 망가지거나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거나 이런 일들이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생기거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끔 손 벌리는 일이 없게 하려면 이 비상금이 없으면 정말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이 30만 원도 빼고 나면 진짜 두 분이 이달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돈은 25만 5천 원이에요. 한 달에 25만 5천 원이에요. 이 돈으로 영수 씨는 가끔 아내랑 근처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고 싶어 하시고 순자 씨는 딸이랑 커피 한 잔 하고 싶어 하시고 두 분 다 오래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제주 여행을 꿈꾸고 계세요. 하지만 제주 여행은 아직 못 가셨어요. 이 이야기 듣고 제가 많이 먹먹했어요. 이분들이 무언가 사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생 일하고 자녀 키우고 이제 쉬어야 할 나이에 고작 칼국수 한 그릇, 커피 한 잔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25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영수 씨 부부의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인 가구 노인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예요. 이게 중간값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보다 적게 사는 분들도 많고 더 써야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250만 원이면 넉넉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세요. 그 기대가 틀린 게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보면 중간은 해요. 근데 중간이 넉넉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가장 빠뜨리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의료비의 증가 속도예요. 지금 영수 씨 부부가 의료비로 한 달 30만 원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70이 되고 75이 되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45세에서 64세 사이보다 평균 3배에서 4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계속 올라가요. 75 이후가 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비용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이게 두 분이 동시에 해당되면요. 이건 25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게 외면하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럼 영수 씨 부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이 그냥 손 놓고 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배운 것들을 같이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신 게 병원 중복 방문을 줄인 거예요. 예전엔 이쪽 병원 저쪽 병원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이제는 주치의 개념으로 한 병원을 정해서 꾸준히 다니세요. 그러면 중복 처방도 줄고 약값도 줄어들어요. 의약분업 이후로 처방약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같은 약을 장기 처방으로 받으면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2, 3만 원씩은 아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식비 절감 방법이에요. 순자 씨가 하시는 방법인데요. 대형마트 말고 새벽 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세요. 채소나 생선이 훨씬 싸고 신선해요. 그리고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제공하거든요. 영수 씨가 주 3회 복지관에서 점심을 드시는데 그러면 그날은 집에서 점심을 안 해도 되니까 재료비가 절약돼요. 이게 한 달로 따지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절약이에요. 세 번째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65 이상이 되시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영수 씨 부부의 경우 두 분 다 국민연금이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전액 수령은 어렵지만 일부 금액은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한 분당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나오면 도움이 되거든요. 또 주민센터에 가시면 에너지 바우처, 교통할인, 통신비 지원,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이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모르면 그냥 지나쳐요. 영수 씨 부부도 저한테 인터뷰하다가 에너지 바우처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셔서 이후에 신청하셔서 겨울에 몇만 원짜리 바우처를 받으셨어요.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한 달 모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네 번째로 불필요한 보험 정리예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든 보험이 4개가 있었는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보장이 2개나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를 통해 중복 보장을 정리하고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월 3만 원 줄이셨어요. 3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다섯 번째로 경조사비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민망하셨겠지만 영수 씨 부부가 오래된 친구 부부들이랑 모임에서 우리 이제 경조사비 5만 원으로 통일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가까운 사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고 서로 부담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지인들 중 일부는 흔쾌히 동의했고 이걸로 경조사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대요. 여섯 번째로
취미를 돈 안 드는 걸로 바꾼 거예요. 영수 씨가 예전엔 골프를 좋아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한동안 라운딩을 나가셨는데 한 번 나가면 그린피에 카트비에 식사까지 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가더래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가야 하는데 그럼 한 달에 3, 40만 원이 골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대신 게이트볼이랑 등산을 하세요. 게이트볼은 복지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 등산은 도시락 싸면 공짜잖아요.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고 친목도 유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지금 50대이신 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영수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55에 딱 하나만 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뭔 줄 아세요? 국민연금 임해 계속 가입이에요. 영수 씨는 55세에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입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임해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대요. 임해 계속 가입이라는 게 직장이 없어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내는 거예요. 59세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당시에 영수 씨가 이제 퇴직했는데 나가는 돈을 더 내야 해? 불필요해 하셨대요. 그리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계산해 보면요. 그때 60개월을 더 납입했으면 지금 받는 국민연금이 월 20만 원 정도 더 나왔을 거래요. 20만 원이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1년에 240만 원이에요. 지금 영수 씨가 40년을 사신다 하면 총 9,600만 원이에요. 납입했을 돈보다 몇 배가 되는 거죠. 이게 50대 중후반이신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직장이 없거나 주부이거나 프리랜서이거나 상관없어요. 국민연금 임해 가입, 임해 계속 가입 꼭 알아보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손보험을 꼭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실손보험을 해지하세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실손보험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해져요. 보험료 올라가는 게 아깝다고 해지했다가 나중에 입원이라도 한 번 하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병원비를 고스란히 내야 해요. 이게 노후 생활비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노인 복지 서비스 미리 알아두세요. 지금 당장 필요 없더라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 가셔서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리스트를 받아두세요. 노인 돌봄 서비스, 방문 의료, 노인 일자리 사업, 무료 법률 상담, 에너지 복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모르면 못 받아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네 번째, 치과 비용을 미리 대비하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 못하는 항목이에요. 65 이상이 되면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그런데 2개 넘으면 또 본인 부담이에요. 임플란트 하나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기본이고 틀리는 더 들 수도 있어요. 치과 비용은 노후에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나가는 항목 중 하나예요.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치아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치과 비용을 위한 별도 적금을 한 달에 2만 원이라도 드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이게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영수 씨 부부도 처음 6개월 동안 가장 스트레스였던 게 이거였대요. 자녀들한테 뭔가 사줘야 할 것 같고, 손주 용돈 줘야 할 것 같고,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줘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자녀한테 나갔어요. 이게 1년 동안 이어지면
3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그걸 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시고요. 이게 정말 많은 노부부분들이 겪고 계신 거예요. 영수 씨 부부가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요. 자녀들이랑 솔직하게 대화를 하셨대요. 우리 노후 생활비가 이 정도고 앞으로는 경제적인 지원이 어렵다. 그 대신 명절에 모이는 것, 연락하는 것, 이런 것들은 더 자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자녀들도 당황했지만 결국 이해하고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하셨어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괜찮다니까 더 편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노후를 제대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대화예요. 영수 씨가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50만 원이요? 솔직히 버티는 돈이에요. 즐기는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돈으로 매일 밥 해 먹고 산 다니고 친구들 보고 아이들 얼굴 가끔 보고 살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좀 더 넉넉하게 누리려면 젊을 때 준비를 좀 더 해두었어야 했다는 게 아쉬움이에요. 이 말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예요. 250만 원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 내 삶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50대이신 분들에게는 67이 됐을 때 250만 원이 버티는 돈이 되느냐, 즐기는 돈이 되느냐를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작은 준비에서 시작돼요. 국민연금 한 달이라도 더 넣는 것, 실손보험 유지하는 것, 복지 서비스 챙기는 것,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이야기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250만 원이라는 숫자,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참 촘촘하게 써야 하는 돈이에요. 영수 씨 부부 이야기가 남일처럼 안 느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분들 이야기 정리하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달에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통장 내역을 한번 열어보세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보면 보일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꼭 오셔야 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